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울산을 좀 다녀왔고요. 집회 신고하고, 그다음에 보석금 그거를 좀 진술까지 다 하고, 그렇게 왔어요. 일단은 한 사건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어,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고소를 당했는지 신고를 당했는지 어쨌든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쪽 남부 경찰서에 가서 저도 고소를 하고 왔고 고소장을 준비를 해놨던 것을 가져가서 진술도 하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어떤 영상까지 좀 받아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전달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고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전 사실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고소를 당했고 밀침도 당하는 걸 제가 봤고 그럼 저도 팔이 다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상대가 상대 쪽에서 뭐 파스를 붙이고 진단서를 끊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걸 제가 전에 듣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저는 실제로 다쳤기 때문에 뭐 사기 진단서를 그렇게 끊었던 거고 그리고 어 이게 좀 번져 나가는 게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분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은 성추행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정상적으로 고소를 오늘 하고 왔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이 내가 2022년 10월, 23년 10월, 24년 10월 한 2년 넘게 이 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피해자 단체를 욕을 했느냐 되짚어 봤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협의회라고 하는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피해자냐?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만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거냐? 그 숫자는 두 개를 다 합쳐도 세 발이 피 아주 소수의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우리는 80만, 비대위라는 데서는 9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80만, 90만에 비해 가지고 그 뭐 숫자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희는 실제로 현재 그 협의회 방이라고 한 천여 명 가까이 있다가 지금 한 190명까지 줄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190명, 190명 그다음에 타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1300명은 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1300명 이게 무슨 전체를 대변하느냐 아, 자기가 거기에 대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로 KOK 프론티어 협의회 뭐 해놔 놓고 저를 보통 사람들이 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도 대표를 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단지 그 단체에
그 단체의 리더격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타 단체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 내용 중에서 저는 어, 그 운영사라고 하고 개발사라고 하고 또는 용역사라고 하고 제휴사라고 하고 협력사라고 하는 이 업체, 그 다음에 고레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잘잘못도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는 제가 2022년도 말 정도쯤에 썼던 그런 모욕적인 그 은행 때문에 제가 뭐 기소를 저기 약식 기소가 되고 약식 명령이 떨어지고 재판 가가지고까지도 일단은 70만 원 벌금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용, 뭐, 이 영상이 올라왔거나, 뭐, 설명회를 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이 잘못됐는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뭐, 아주 조금씩은 저도 주관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정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그 사람이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피해자가 된 경우는 피해자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래소의 그 실질적인 가치가 있네. 그 실질적인 가치와 대비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 개를 거래소에 내가 팔았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얼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내가 손실 본 그런 금액 정도가 되지요. 근데 이게, 어, 이런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요. 한쪽에서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다. 또 한쪽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경법상 어, 업무상 배임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KOK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스태킹 되어 있었던 KOK 외에 비트위드 USDT다. 근데 이거를 누가 스테이킹 자체는 누가 써먹을 게 아니고 예치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을 했는 만큼 보상을 받았는 그게 일정 기간 동안은 보정을 시켜놔야 된다. 보정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잠가 놓은 거죠. 그래서 보정이라는 뭐 표현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는 거는 그러니까 이용자 서비스 약관에도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현금이냐 그 다음에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종류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스태킹한 거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였다.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도 암호화폐로 돌려받는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그 공지사항부터 해가지고 KOK 재단 또는 운영사든 어디든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기록물로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고, 그런데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는 원금은 현금이고, 그래서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젠가 뭐 그 공소장 내용에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2만 회를 일정 기간 뭐 21년 4월 달부터 22년 7월 달까지인가 72만 회 동안 그,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72만 회 동안 돈을 받았는 시세가 금액이 그런 표현도 좀 안 맞지요. 뭐 얼마면 얼마지 시세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지요. 뭐 2조 2천억 가량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또는 가상자산으로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당치가 않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소수 단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80만 명은 80만 명, 90만 명이라고 하는 90만 명 중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 없냐가 아주 또 중요하지요.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단체에서 하고만 있어요. 그럼 두 단체에서 하나는 원금이 현금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뭐, 인출, 뭐, 거래 내역서도 제출했다, 증거 자료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현금을 꺼잡아내는 통장에서 통장 거래를 했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을 한들, 그거는 KOK와는 상관이 없이 어디에서 모든 그냥 현금이라는 건 사라져 버리냐. 가상자산을 사는 순간 그거를 판 사람한테 그냥 다 줬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를 저는 잘못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300명이라고 하면 1300명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적어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그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뭐 그쪽에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 예치라고 이야기를 하든 뭘로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안 맞는데 뭔 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근데 그거를 설명을 그렇게 하면은 수사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뭐 정말 그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느냐. 이게 고소인이든 피해자들이 주는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1200명, 1300명이 있는데에도 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장사방 사람 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기에 있는 1500명, 뭐 방이 두 개라도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명 방이 두 개다 3000명이 그 사람, 장사라는 사람의, 동조자냐,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전부 다 100% 믿느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쭉 해봐야 거기서 그 고소인이 뭐 19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갖고 들어왔고, 그럼 그 190명이 그거를 제대로 다 알고 있느냐? 고소를 하고 고소인 진술도 하고 증거 자료하고 제시를 한 사람조차도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더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를 저는 거의 맞고 안 맞고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저희도 분명히 피해자, 그쪽도 피해자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쪽에 대표격에 있는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유사수신의 범죄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유사수신이라는 거를
그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좀 그러니까 공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정말 이런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고요. 너무나 이 바보스러운 무식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어,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저희를 어떻게 그냥 취급을 하느냐 보면은 범죄 집단이래요. 그 다음에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데 찬반 투표도 했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어, 그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건너편 쪽에 뭐, 한 4명 줄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한 5개 정도의 이렇게, 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 끝부분에 저는 첫 번째 이 문 쪽에 첫 번째 줄에 4개짜리에 제일 뒤에 앉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네다섯 줄이 있는데, 저쪽 편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을 위정죄로 잡아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위정죄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뭐 선서를 하죠. 뭐, 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위정의 벌을 받겠다. 그러면은 정언을 하는 정인이라야지만이 되는데 정인이 정언을 잘못해서 허위 정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정죄를 받는 거죠. 저는 방청을 하러 갔는데 저보고 위정죄로 잡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구속을 당할 이유가 또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위정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KOK 프론티어 협의회를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짓거리 봐가지고는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최소한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다른 타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법적인 내용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게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갖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다시 리뷰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US 달러로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재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 맞지만은 그냥 거기에, 내가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게 실제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또 다 실행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뭐 몇천 부를 내가 스태킹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8만 몇천 부를 받으면은 우리 집 식구들 다 받으면은 몇 억이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요. 될 수 없어요. 병신 아닌 이상, 덩신 아닌 이상, 그거를 그렇게 그냥, 니들 말이 맞아. 그리고, 어, 법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스로가 변호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딱 깔아놓고 스테이킹 했는 절차들을 쫙 보면은 답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 원금 보장도 거기에서 제출했는 게 그게 여기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나온 내용이냐? 그러면 그거를 있는 내용이면은 그 고소인들이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지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찾겠어요. 그리고 못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신 아닌 이상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원금 보장이 안 됐으면은 아예 소개도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유사수신의 공범자로 안 몰리기 위해서 공범 역할을 그쪽에 해주고 있다. 아니면 뭐 두둔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제가 1승이에요. 1레벨. 1레벨인데 제가 2021년 11월 1일 그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격에 있는 사람은 2020년부터 했다라는 걸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돼서 1달러가 가고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보상을 그때는 뭐 얼마 그러니까 12% 9%뭐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퍼센테이지를 받았으면은 금액이 적은 만큼 개수를 얼만큼 던져줬겠어요. 그 많은 개수가 그러니까 그 개수가 가격이 올라버렸다.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은 소개를 했으며 성수, 그러니까 레벨을 따지더라도 누가 더 위에 있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깔려 있었을까. 확인돼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더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공범으로 몰리니 안 몰리니 이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 사실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오픈방인가 그러면 뭐 문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억지스럽지 않냐라는 글로 저는 이제 좀 유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그날 그 내용을 보셨던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와가지고 뭐 토론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야기할 사람들이냐 저는 그런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들끼리만 알면은 뭐금 소용이 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공개 토론을 이야기를 하고 공개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앉아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열이 받쳐가지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게 토론이 되냐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도, 그쪽 변호사도 같이 입회를 해도 상관없다. 이 공개 토론에 참여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위압감을 딱 주고, 그게 뭔 놈의 지금 토론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 단체에 그 뭐 34만 6천 달러에 2만 9천 몇 개 보상받은 거 다 합쳐갖고 그거를 7달러로 34만 6천 달러를 뭐 계산을 다 하면 7만 8천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22년부터 아무것도 팔지 않고 각약 모아서 그게 그렇게 돼 있느냐. 저는 또 그것도 생각이 안 돼요. 2020년부터 그 사람의 본연의 업무를 생각을 하면은, 본연의 잡을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넓었을 거다.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뭐 아주 그 불합리하고 좀, 어, 그 뭐, 다니던 그 일 자체도 잘려버렸다. 뭐 그렇게 저한테 뭐 거꾸로 연락이 온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제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이고 추측일 뿐인데 자기가 투자 초기에 했던 부분 이상은 가져갔을 거다. 지금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이득으로 남아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2020년부터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2021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불인가? 뭐 그때 저는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달러까지 됐을 때 저는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갔었고 그럼 결국에 저는 6.2달러쯤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어가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피해자일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저쪽 뭐 그들이 지금 기소를 해놓는 사람,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은 유의 사람이냐?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김판종 씨한테 고소를 당했고요. 송가병 씨한테 고소를 당했고 그 자회사인 알비온의 명배영이라는 사람한테서도 명배영 대표한테도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송가병 씨는 똑같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뭐 협박죄, 그 다음에 모욕, 이거를 불송치되는 거를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한테 넘어가가 실제로 넘어간 거죠. 그냥 송치가 된 거죠. 바로 불송치해서 이제 송치가 됐고 기각당하고 또 다시 그 기소 안 된 불기소 돼버렸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그 검찰로 뭐 고등 검찰인지 뭐 그 고법 쪽으로 고금 쪽으로 또 옮겼는데 그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자가 아닌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미친 또라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피해자 단체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테이킹 해놨는 내 자산이 US 달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원금은 지금도 돌려줄 수 있다. 뭘로? KOK로. KOK 가상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도 수사수신도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소장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가지고 그놈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에 사지 않고
72만 원에 걸쳐가 돈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개혁회 몇 개를 줬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그런 적이 없는 부분들을 이거는 그러니까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모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내뱉을 거냐? 잘못됐다라고. 재판에 피의자 입장으로 서 있는 사람, 변론 쪽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이 돼버린다. 그랬을 때 타치하지 마라. 타치 안 해요. 지금 타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똑바로 알고 거기에 명확하게 그 범죄로 삼을 수만 있다면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를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또 우리 개개인이 다 스테이킹을 그런 식으로 해왔고 이거는 어, 약 저기 한 15만 명, 15만 명인지 하여튼 간에 그 입출금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해지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해지를 시켜 줘 본 적이 있어요. 뭐 50만 원인가 넣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해가지고 나갔을 때 거래소에 팔고 했을 때 25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받았어요. 그게 해지를 했을 때 개수로 줘요. 다른 사람들도 해지할 때 다 그렇게 해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산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US 달러로 줬느냐? 아니에요. KOK 개수로 자산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KOK 토큰을 저쪽으로 커뮤니티 풀로 옮기고 나서 그걸 기축통화로 쓴다고 하니까 KOK 코인이라고 명명했잖아요. 그게 수합이 돼가지고 케이스다로 바뀐 거고. 뭘로 빠져나갔어요? 현금으로 줬어요. 자, 그런데다가,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봤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피해자들이. 쏟고 쏘갔는데 이제는 우리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더 열받지요. 그러면은 그게 벙 날아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자포자기고 어떤 사람은 뭐 강이 있는 다리 위로 어떤 사람은 절벽으로 어떤 사람은 야구로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 다 날라갔고, 그것만 날라가면 또 괜찮은데, 빚을 내서 거기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으로 스테이킹을 한 분들은 원금에 이자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정말 자포자기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을, 그러니까 송치한다고, 송치하는 게 뭐, 송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서 땅땅땅 니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수사에 대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검찰로 넘기죠. 기소를 하는 쪽에서도 수사 기록물을 보고서 이거는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따져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기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검찰들은 이긴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기소를 하지요.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 거꾸로 뒤집어 부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싸움 해봐야 뭐, 백전백패.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아는 것도 그놈들이 좀 더 많아. 그 다음에 범죄 수익도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범죄 수익을 가지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또 그 정관 예우든 그쪽에서 뭐 찌꺼리는 그런 소리 많잖아요. 정관 예우든 뭐 지금은 뭐 거기에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17명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그쪽 단체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입니다. 17명한테 이 사건을 맡겼을 때 얼마를 주겠느냐. 근데 거꾸로 고소를 한 쪽에서는 변호인한테 얼마를 줬을까? 수임료를. 그리고 변호인은 몇 명을 쓸 수 있느냐? 혼자밖에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는 것도 모지대, 돈도 모지대. 뭐 돈도 모지대니까 이 변호인의 파워 자체도 상대적으로 아주 약해. 그럼 다 약해. 그럼 싸움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저희는 거꾸로 더 많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걔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포함이 유사수신에 포함이 됐다 손 칩시다.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아주 묘한 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 내용이 뭐였나 하면은 제너 드래곤이라는 거를 그 크립티드라는 쪽으로 엔스텝에서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를 다 그 계약도 마무리를 짓고 계약도 종료를 시키고 가지고 있던 지적재산권 뭐 사업 권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뭐 기타 등등 심지어는 거기에서 발행을 해놨던 NFT 토큰도 전부 다 크립티드라는 운영사에다 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케이스타라는 것도 한 100몇만 개를 그 투자를 해놨는데 그것도 회수를 했다. 그러면은 N스텝이라는 데에서 왜 그걸 주느냐? 105만 개도 주고 뭐 NFT 그것도 주고 뭐가 있느냐?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전에 돈으로 현금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가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개개인이 SOM이라고 하지요. SOM들이 SOP를 가지고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로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 결정이 나면 투자를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해놔놓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라고 했을 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다 지는 거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엎어졌는지 뭐 그런 상세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증할 수 있어요. 끝난다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기능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는 게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런 거거든요.
커뮤니티 풀로 옮길 때 거기에 옮기도록 종용을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뭐 그걸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에 빨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그런 역할을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저는 여기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기관 투자자는 전문성이 있는 맨파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 투자 적합도를 확실하게 검증을 나름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런 능력이 돼요? 전문성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글을 올려놨는 거를 보면은, 어, 그 K스타, 그 K다오라는 데에, 글을 어떤 분이 올렸는데, 이게 무슨 메인넷을 가진 코인입니까? 토큰보다 못합니다, 유유. 10,000개 팔아도 10,000원 정도인데, 뭐, 강아지 한 마리, 붙여놔놓고 자제분께서 내다 파는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게 KOK뿐만 아니라 K스타에 K스타 아니 그 커뮤니티 풀로 옮겨 가신 분들 지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그거는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생긴 거를 그 보상을 받는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투자 풀이라고 인베스트먼트 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분명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보상이라고 받아간 게 뭘로 받아갔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거기에서 또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SOP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보상 재원을 또 좀 그거를 좀 남겨가지고, R2E에 쓰겠다, 재원으로. 그냥 아무런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지금까지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드린 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저희 저한테 캡처가 넘어오는 내용들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 쌍욕이 오가고 뭐 그런 내용들을 또는 뭐 험담하는 내용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받은 내용 중에서는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내용들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원금이 현금이냐, 스테이킹이 뭐냐, 스테이킹을 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그 다음에 원금 보호장이라는 걸 어디에서 받느냐. 우리도 좀 도와주는 셈 치고 원금 보호장에 대한 증거, 원금 보호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납득이 되고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우라 그러면은 지금 재단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 쌓아놓은 거죠. 돈 없어요. 그들은 인수를 할 수도 없고 인수를 할 당시를 따지면은 자산이 걔들은 자본 잠식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50억 개를 1달러로 치면 50억 달러. 약, 어, 6조, 6천억인가? 6억 달러, 60억이면은 6조가 되지요. 60억에, 6조에다가.
비트이도 USDT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그 당시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금액이 지금의 뭐 한 10분의 1, 뭐 그렇게 됐다 손쳐도 하여튼 6조가 넘어가요. 자본 잠식 업체가 영원 19년도 영원 20년도 3,840만 원 매출 올린 회사가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가 인수를 어떻게 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근데 스테이킹 지갑도 알 수 있는 사람은 거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래요. KOK뿐만 아니라 그 K 스테디움이라는 거 자체도 지금 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모든 것들 다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줬을 때 스태킹이 지금 되어 있는 게 그거를 니들이 원하는 원금 개수만큼 돌려준다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있으니까 개수만큼 돌려줄 수 있으니까 원금 준 거잖아요. 보상은 이미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고. 그러면 해결됐네. 이걸로 끝낼 거예요? 안 되죠. 우리는 이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뭐 윗, 밑돌 빼가지고 윗돌한테 주고 뭐 돌려막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너무나 짓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답변을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저는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꾸 아니래요. 근데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억지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가 아니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라고 하면은, 쌍욕에 가까운 내용으로 그런 걸 표현을 하겠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억지예요. 근데 순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을 하자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로만 그냥 끝나는 게 우리 피해자들이 뭐 그 사람들만 믿고 있어서 될 일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사건이 하나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여파는 남은 사람들한테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법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재판장에서 뚝뚝뚝 두드리고 무죄든 뭐 사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죄가 났다. 그렇다고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지금과 같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72만에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2조 2천억을 받았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되지요. 돈 준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놈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고 뭐 유사수신 공범에서 빠지려고 그거를 피해보고자 뭐 했다. 이런 억지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그 고소를 당한 사람,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차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방장이 그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여자의 맥살을 잡았다. 잡은 사실 제가 그분을 모시러 갔기 때문에 가는 중에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밀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근데 맥살을 잡혔다라고 그 여자분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무고예요. 스스로가 그 영상에 보면은 안 잡혔으면은 그 여자는 무고죄로 그 여자는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서 그 방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은 성추행이 된다.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범죄자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1차 공판 때는 그러니까 공판에 우리도 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똑같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우리 하고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을 재판에 올렸는지 어떤 내용의 공소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들으러만 갔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듣는 거는 방청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1차에서는 변론하는 쪽의 내용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2차 때도 가야 되겠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그 유지 뭐라고 하는 울산 사람은 쇠파이프 사진을 올려놓고 쇠파이프 준비 완료 18일 날 무슨 내용이에요? 저를 좁히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뭐 뭐라 그러더라? 노숙자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이 뭐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의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내가 그거 캡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전부 다 제가 협의회 그 최초의 방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뭐 거기에 방장이라는 사람도 저보고 정치를 좀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릴레이를 할 때도 자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전부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또, 뭐, 전 이봉우 씨 그런 사람도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메시지 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저를 통해서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뒤집어 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아까 정치를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강퇴를 세 번인가 뭐 당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고 권우수미라는 사람이 했던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글을 보고서 강퇴를 뭐 두 차례인가 시켰는데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보세요. 왜 강퇴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무은이라고 인천 그 친구도 뭐, 뭐, 사마녀라고 하는 그 단톡방이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저한테 엄청나게 퍼줬거든요.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좀, 좀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그 경고를 주다가 강퇴를 시키고 나니까 저기 가가지고 저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대표라는 사람도 예전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밀어내고 나면은 전부 다 그냥 이제 뭐 모든 걸 이제 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피해자들 쭉 해봐야 그게 천 몇 명, 우리 뭐 한 200명 이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지금은 그놈들에 비해 가지고는 아는 것도 훨씬 적고, 그런 인포메이션 자체가, 정보 자체가 지금까지 흘러나온 거는 8성이라는 사람, 7성이라는 사람, 6성이라는 사람, 5성이라는 사람, 뭐 심지어 삼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내뱉어지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재단 입장에서 그런 거를 내보내고 있는지 어떤지 몇 명 돼도 않는데 어떻게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뭐 피의자라고 하면은 피의자에 해당이 되는 그 증거가 그 사람한테서부터 나왔구나. 그 사람 컨트롤 하에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 검증되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은 조금만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게 원금이 어디 현금이냐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원금이 현금이라는 그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내뱉었어야 돼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왜? 현금을 한 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원금 보장. 원금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원금 보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나오고 뭐 책임져야 될 놈들이 그걸 썼다는 증거 그거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뭔 시크릿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쪽팔리고 있다. 그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까지는 끌고 왔다.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뭐 시위도 하고 국감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여론도 형성이 되고 뭔가 될 것 같지만은 마지막은 뭐예요? 법에서 처리가 돼야죠. 이 아주 단순한 스태킹에 대한 것도 몰라. 원금 보장이라는 그 자체를 어떤 바보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가 원금 보장을 부르짖으면서 그게 옛날부터 다단계 유사수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또라이, 정말 상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를 내세워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서 하는 사람들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의 우두머리를 찾아야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건지를. 그걸 찾고, 그거를 계속 받아 했는 놈들도 찾아야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금 보장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여기 투자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원금 보장을 스스로가 그 입으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그거는 범죄자지요. 그게 범죄자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기보다는 정말 저는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단체를 아예 뭐 범죄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서도 사람들이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뭐 그러다가 뭐 끝나야죠. 뭐. 근데 저는 유튜브라는 게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요 최근에도 뭐 미국의 어떤 분한테 뭐 소개를 받고 뭐 했는데 내용을 그 한 방에 저한테 다 듣고서 그냥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다 근데 못 해줘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 혼자 알겠다는 그런 그 이기주의. 제가 뭐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방, 그다음에 이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연락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한테 해줘봐야 뭐 해요. 그 사람만 듣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 시간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리는 시간 정도를 쓰면은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하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피해자라면은 스스로가 알려고 좀 노력을 하고 한 방에 모든 걸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그건 얌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피해자고요. 저희는 거기 그쪽 거기에서 생각하는 범죄 집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유사수신 이런 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꾸로 당신들이 더 빠져나기 거기에 해당이 되면 됐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쪽이 더 해당이 되지 제가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가족도 있고 저희 친척도 있고 제가 소개시킨 그 무리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같이 오신 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도 드리고, 매번 마지막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제 말만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증을 해보시라. 근데 이런 거는 검증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스태킹 어떻게 했는데? 현금으로 했니? 물어봐요. 직접 안 하신 분들도 물어보라고요. 그럼 다 알아요. 이 아주 쉬운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단체도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아, 내일, 모레, 뭐, 한파가 좀 기승을, 어, 부린다고 하니까 건강에들 유의하시면서 외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